알고 오신 것처럼 오늘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아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치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가 시리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찬물도 못 먹겠고 바람만 들어와도 시리고 그런 거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죠.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건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피부입니다. 피부. 물 셀 틈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화상을 입어서 피부를 손실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환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이즈 바이러스, 그다음에 신종독감 바이러스. 이 피부 못 뚫고 들어와요. 근데 이 피부가 손상을 받을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이 세균에도 감염되고 바이러스에도 감염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가 멀쩡한 이상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치아에서도 벌어져요. 치아는 자, 여기 안에 가운데에 신경 혈관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누군가 우리 몸에서 피부가 보호하듯이 치아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범랑질이라는 겁니다. 범랑질. 특히 피부보다 범랑질은 더 강해야 되겠죠? 왜? 음식물을 많이 매일 씹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부보다 더 강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범랑질만 갖고 좀 안심이 안 돼서 또 조물주가 안에 또 조금 더 상아질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상아질은 범랑질보다는 많이 약해요. 그래서 사실 범랑질이 없어지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또 상아질은 구멍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지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범랑질이 최대한 보존이 돼야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아프지 않고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랑질이 없어질 때가 있죠.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게 썩는 거죠. 썩어서 이 피부에 째지는 것처럼 치아는 이게 충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우리 보호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약한 피부가 째졌을 때 피부는 대부분 방치해도 우리 몸이 이제 어쨌든 많은 경우에 낫잖아요. 그런데 치아는 재생이 안 돼요. 지금 재생하려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주 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벽이 깨진, 범랑질 방어벽이 깨진 거를 우리가 치과 의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금니에 충치가 생긴 걸 보여드리면 꺼멓게 하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제 방어벽이 깨진 거예요. 이제 세균이 쉽게 들어가요, 이제.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충치 있는 치아를 단면을 잘라본 거예요. 여기가 범랑질이죠? 벌써 여기는 막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 상아질이라고 오면 여기는 더 빨리 진행돼요. 아까 말했듯이 약하게 있고 구멍도 뻥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랑질이 망가질 때쯤엔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아질이라는 거는 또 범랑질은 정말로 아프지가 않은데 상아질부터는 이제 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아질을 보호해 주려는 치료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방치하면 여기 신경혈관까지 가서 감염이 되고 막 아프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신경치료도 받게 되시는 거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는 뽑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게 충치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벌써 방어벽이 무너진 거예요. 검은 게 있죠. 그래서 저 검은 거를 다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하고 여기에 방어벽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이 방어벽이 근데 아주 오래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체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어벽이 깨졌을 때 빨리 우리가 손을 써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손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과 볼 때 모양도 많이 좋아졌죠. 단순히 모양뿐만 아니라 저런 세균이나 이런 나쁜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의 치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방어벽이 범랑질이라는 방어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자세히 설명 안 들었는데 치아가 여기만 있나요? 요 안에 뿌리가 있죠. 뿌리의 방어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왜? 특별히 음식물 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어벽이라는 게 잇몸이에요. 이 대신 잇몸으로 먹는다고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잇몸하고 뼈가 이제 그 뿌리를 저 안에 있는 걸 보호하고 있는데 상아질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잇몸이 없어져 버려요.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어벽이 1차 방어벽이 깨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범랑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위에는 범랑질이 딱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뿌리는 상아질만 있기 때문에 잇몸과 뼈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이유로 잇몸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이렇게 더 쉽게 충치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뾰족한 기구로 건강한 사람 찌르면 한 뭐 잇몸 속으로 한 2mm밖에 안 들어가, 2, 3mm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잇몸 질환이 생기면 풍치가 생겼다고 그러죠. 또는 뭐 치주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뭐 치석과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이 방어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뼈가 녹고 잇몸도 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점점 더 커지죠. 그 치석이나 세균들이 그럼 더 많이 녹아버리고 방어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면 이건 뭐 옆에랑 비교해 보시면 뼈가 반이 없어졌고 잇몸도 보호를 못했죠. 이거 벌써 9mm 이상 들어간 거거든요. 아까는 2mm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걸 치료하는 과가 치주과라는 겁니다. 잇몸 치료. 예.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점점 방어벽을 회복시켜주는 게 치주과예요. 그리고 보호벽이 깨지니까 상아질이 굉장히 약하다고 그랬죠. 아까 구멍도 뚫리고. 보시면 이렇게 패기 시작해요. 특히 칫솔질을 옆으로 막 세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굉장히 뭐 음식을 많이 씹는 분들. 치아 옆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실이죠. 자, 이것도 어금니도 원래 여기 잇몸이 이렇게 덮여있던 부위예요, 사실은. 그런데 칫솔질이다 했거나 아니면 씹는 힘이 너무 강했거나 뭐 다른 몇몇 원인에 있어서 이 잇몸이 보호벽이 깨져버리면 상아질은 범랑질하고 달리 좀 예민하다고 그랬죠. 시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리기. 이러면 이제 찬물이 닿아도 시리고 칫솔 대도 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벽이 깨진 데를 다시 우리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죠. 막아줘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상아질일 때 구멍도 뻥뻥뻥 뚫리고 굉장히 예민한 부위예요. 피부 벗겨지면 예민하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렇게 잇몸이 상아질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시리고 막 그런 거거든요. 찬물에, 찬바람에.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일단 칫솔질을 정확하게 잘 하자. 그리고 한 가지만 칫솔질 할 때 제가 더 덧붙인다면, 물론 이것도 완전히 학술적으로 뭐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산도가 높은 음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주스, 과일 주스나 그다음에 콜라, 청량음료, 콜라 같은 pH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것도 산도가 낮아서 이걸 드시고 나서 드시면 입안이 어떻게 될까요? 입안의 산도가 낮아져요. 산도가 낮아진다는 거는 치아가 일시적으로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칫솔질을 막 하면 조금 더 많이 갈리죠. 자기가 치아가 시리다 그럴 때는 칫솔질을 조금 늦게 하셔야 됩니다.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러면 입안에 가 좀 중성화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치아가 다시 회복이 돼서 치아가 이렇게 쉽게 안 갈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시리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린이 전용 치약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칫솔질을 조금 늦추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보시는 거를 먼저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치과의사가. 그래서 뭐 얇게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수입은 안 되는데 뭐 가글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그건 아직 좀 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엔 치과에서 이제 코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 코팅할 정도를 너무 많이 요즘 많이 패했잖아요. 옆에서 볼 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요거를 이제 떼옵니다. 막아요. 타임블. 아까 똑같이 충치 치료하듯이. 그렇게 해서 시린 부위를 이제 보강을 해둔 거예요. 자, 왜 또 보강을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놔두면 이거 빨간 거 보이세요? 이게 신경혈관이에요.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치가 하나도 없는데 신경 치료하고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막아야 돼. 근데 파였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치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난 요 정도인데 그러면 선생님은 뭐 어떻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나중에 하는 거 좋겠다, 이런 걸 한번 조언을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보면 이제 잘못하면 이거 밥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팍 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걸 보강을 해줘야 되죠. 저런 정도면요. 또는 신경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충치가 생기기도 해요.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색깔 나는 걸로 예쁘게 치료하면 됩니다. 치료가 막 마치고 나서 피가 좀 나는데 뭐 조금 하루만 지나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파인 것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파 있어도 이렇게 음식물들이 껴서 충치, 이거 고춧가루입니다, 이거. 이런 거, 여기도 고춧가루 또 있네. 여기 이제 음식물이 꼬인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면서 썩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은 얼마 안 파였어도 입안에 거기가 음식물이 많이 고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걸 이제 막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음식물이 안 고이게. 그래서 입안을 딱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파인 거가 얼마냐에 따라서 치료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환자분에 맞춰서 환자분은 적게 파였지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파였는데도 뭐 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담하신 후 하시면 되겠어요. 요 치아도 이제 이은 남자분인데 저희가 자세히 보면 여기 파보면 금이가 있어요. 쫙. 그래서 난 멀쩡해 보이는데 뭐 우리 애가 멀쩡해 보이는데 왜 아플까? 그러면 금이 간 걸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치아에도 금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한테 많이 썼는데 유리에 금 가면 계속 자라나잖아요.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막을 수는 없어요. 100%. 금이 가는 방향을 조금 에 따라서 좀 속도를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하는 치료를 저희가 해서 가능한 오래 쓰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것도 금이 간 거예요, 사실은. 이걸 깎아서 보면 더 명확하죠? 여기 쫙 중앙으로 쫙 금 간 거. 그래서 금 간 것들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뿌리도 금이 가요. 여기 이제 쉬운 게 이제 뿌리에 금 간 건데 뿌리에 금이 가면 더 복잡해요.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얼음을 물고 있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때는 또 어느 치아가 아픈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난 아랫니가 아파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위가 아픈 그런 경우가, 그거는 그분이 그 둔해서가 아니고 신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꼭 치과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충치가 이 범랑질, 상아질, 방어벽을 뚫고 신경혈관에 들어가면 드디어 하는 치료가 이제 소위 말해서 신경치료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근관치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경치료는 아마 여기 받아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이 신경치료를 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 90%까지 보는데 신경치료를 해도 안 되는 경우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신경관이 다 똑같이 안 생겼어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그런 복잡한 거는 우리 기구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치근단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가 안 되면 수술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거의 뭐 100에 한 98명, 9명 정도는, 95명 정도는 저희가 통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치아가 아프지 않은데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치아에서는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척수에서 올라가고 또 얼굴에서 이 신경이 위에서 만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만나기 때문에 우리 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윗니가 아픈 것처럼 실제로는 아랫니에서 아프다는 신호를 아랫니는 보내는데 윗니가 아프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데서 아픈데 치아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차 신경통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러고 오셔서 이제 저희가 다 검사해서 치아가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3차 신경통 치료를 따로 받으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엔 대상포진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데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포진이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데 얼굴 쪽에 안면 쪽에 생긴 대상포진인 경우에 치아가 아픈 것처럼 처음에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흔한 거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막 통증 증후군은 뭐냐면은 이게 근육 같은 게 뭉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분들 좀 계시겠지만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이제 목 근육이나 여기나 특히 이제 근육의 저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거북목 들어보셨죠? 거북목도 있고 요즘엔 핸드폰 고개가 이렇게 똑바로 서야 가장 그 근육에 힘이 안 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머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머리를 받쳐주는 근육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무리가 가는 거예요. 오버로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 특히 이 저작근이라고 그러는데 씹는데 턱을 움직이는 근육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흔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구강내과 아까 오셨다 그럴 때 구강내과 저희가 보내드려서 구강내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치아를 근데 실제로 이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도 원장님들이 치료를 여러 번 다 하셨는데 못 찾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근육이 뭉친 환자들이에요. 자, 이 환자분은 이제 굉장히 한 달 정도 고생하셨는데 지금 없어졌죠? 예. 수술해서 다 없앴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수술 전이고 수술 후. 이분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이분은 골수염이라고 들어보셨죠? 치아가 주로 치아 문제로 해서 골수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 있는 치아를 뽑아도 골수염이 계속 진행되는 거야. 골수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진단하기가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진단하기도 하고, 물론 모든 골수염을 저렇게 약만으로도 해결하는 골수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됐고, 근데 수술해서 굉장히 그 염증 있는 걸 제거하다 보니까 이분은 밥 먹다가 아마 턱뼈가 부러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졌으니까. 이분은 굉장히 젊은 환자였어요. 20대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결국 때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이분은 암이었어요, 암. 정말 치통인 줄 알고 치과 돌아다니다가 암 때문에 이게 통증을 무시하지 말라. 통증을 느끼면 준비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